안 되잖아요. 아니 또 사람이 좀 모르네. 마이크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이크 안 돼? 안 되는 거 같은데. 고장. 하나 둘셋셋셋셋 하나 둘 어제 많은 분들이 마이크를 쓰셔서 그래요. 몇 번 있었어요. 됐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정우실 찾아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의 미래를 결정지을 정책 행보가 벌써 6번째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준희 예비후보의 발언에 앞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지원에 대한 입장과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관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준희 예비후보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장 예비후보 이준희입니다. 기대했던 행정수도 특별법이 엊그제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중요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시민들의 염원이고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것은 조만간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고 지난 월요일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그거는 아마도 처리 순서가 뒤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고려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야 우리 세종시에 건설된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전체 이전을 전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이전을 전제하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설계를 두 차례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는 여야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정부가 UN 글로벌 AI 허브를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저는 이 AI 허브를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유치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 세종시에 유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을 하는 행정수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또 WHO라든지 ILO라든지 하는 UN의 6개 국제기구의 AI 관련 기능을 한 군데서 모아서 통합 캠퍼스로 하는 UN 글로벌 AI 허브는 미리 땅이 마련되어 있고 또 정부하고도 협업하기 좋은 우리 세종시에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가 되면은 대통령실로 오게 되고 외교부도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협업할 AI 허브도 세종시에 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동안 스마트 도시로 추진되어 왔고 우리 AI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국가산단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활용을 해서 AI 허브를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당초 계획한 의료 복지 분야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의료 복지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 부처에 이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입주하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국가 중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 복지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달라진 유상에 걸맞게 세종시의 의료와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세종시 오생활권에 제2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생활권은 처음부터 의료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생활권의 앵커 시설로서 의료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당초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을 바꿔서 서울 안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저도 시장 시절에 국립의료원을 세종으로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정부와 협력해서 세종시에 제2 국립의료원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이기도 하고 국토 중심부에 있는 세종시는 제2 국립의료원의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오생활권에는 이러한 기능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계획도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2 국립의료원을 세종시에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있는 데다가 인근 오송에는 질병관리청과 생명과학단지가 일치해서 긴밀한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중천권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수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인구는 40만에 가까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진료체계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세종 충남대병원이 24시간 진료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에 맞춰서 세종 충남대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성장하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시민 주도의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현장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 전달 체계를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첫째, 시장 직속의 시민사회수석 직위를 신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서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 예산, 현장 조정까지 수행하는 수석급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민사회 수석을 신설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랑새 기금을 늘리고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종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 기금은 주로 공적 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파랑새 기금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원 가구들이 자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노인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 약자 지원 시스템은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연계해서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4시간 언제든지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한라인 콜센터와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설형 긴급 돌봄뿐만 아니라 가정 방문형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돌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홈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의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지구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AI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경로당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을 AI 기반의 스마트 돌봄으로 건강 상담, 만성 질환 관리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 경로당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애 주기별, 부문별 촘촘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과정의 돌봄 수요를 책임지겠습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는 24시간 긴급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역 안심 아이 키우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24시 긴급 대응과 2시간 내 아이 돌봄 연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급식 지원 체계를 표준화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여러 유형별로 여러 가지 다른 급식비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표준화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없애고 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노인복지관을 노인들 중에서도 건강하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활동센터로 전환해서 건강한 노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는 건강한 은퇴자를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년 활동을 지원하는 시니어 활동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취임하게 되는 노인 회장께서도 공약을 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협업하면은 충분히 모범적인 시니어 활동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을 공동체 복지와 연계해서 세종형 통합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을이나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 노인, 환자와 같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활지원 등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이것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최소한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 의무 기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생기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된 임금 체계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별로 차등이 있는 인건비 체계를 조정해서 격차를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임금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및 경력 인정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누리콜이 3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들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운전원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갑자기 아픈다든지 그러면은 이 누리콜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운전원을 1.4명까지 확대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정부 계획보다 앞당겨서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월달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늦어도 2028년까지 개소해서 정부 계획보다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감정노동이 많고 민원이나 또 위기 대상자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법률 지원, 심리치료가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정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장애 없는 도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인 설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발달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설이나 보호자에게 그 책임이 모두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 장애인들을 보살피는 그 가정의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발달 장애인 사회활동 배상 책임보험 지원제도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 상담으로 개인별 맞춤형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비율 이상으로 구매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지금 의료 부분에서 복지 부분에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세종시 품격에 맞게 인류 의료 도시, 인류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춘희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오늘 서울에서 세종시 광역단체장 공경선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바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우리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충분히 참고하시고 추가 질의사항은 캠프 공보실을 통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춘희 예비후보의 제6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바로 당사로 이동하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 답변을 피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좀 바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 캠프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폰으로 연락을 주셔도 보충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시 서울에서? 네, 2시. 그래도 앞서나면 하고 가요. 자. 후보 동료 중에 제일 많은 게 있어요. 어르신. 왜 그래? 그럼 목사님 오늘 공약 이미지 없어요? 공약 이미지? 공약 이미지 있지. 공약 이미지 지금 보도자료 있는 거 같아요. 보도자료 잠깐만요. 웹자보 정도 드리면 되나요? 네, 그 공약 늘 이미지 나오잖아요. 그걸 나왔으면 좀 주세요. 그래요. 기사 쓸 때 그렇게 하고. 알았어. 여기 있다. 잠깐만 이거
이거 찾으셨어요? 이따 찾았어요? 네.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